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콕플레이 최신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심각한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보는 공구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구 타임 보면은 이렇게 뭐 크립토 해가지고 벨리 랩 되어 있고 뭐 등등등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좀 이상하다라는 점을 발견해야 될 건 원래 콕플레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콕플레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짜란 다시 열리네요. 잘 보이네요. 근데 콕은 없네요. 자랑스러웠던 콕은 어디로 갔나요? 과거를 청산하시나요? 어디 해드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본인도 피해자라 실현하겠죠. 이제 진정으로 확실하게 외칠 수 있겠네요. 공구야 놀자, 공구 없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은 거의 확실히 3심까지 끌고 갈 겁니다. 몇 년이 걸리든 말이죠. 긴 터널을 지나야 할 겁니다. 특히 상대가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 군단을 끼고 있다면 지연 전략은 사용을 합시다. 일부러 질질 끌면서 시간과 피로를 소모시킨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리고 뭔가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본인들에게 불리해 보이면 그쪽은 기습적으로 공탁이라는 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들이 자주 쓰는 수단이다. 공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2002도 1586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피해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즉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아도 성의 있는 피해 회복 의사로 인정되면 감형 사유가 된다는 거다. 이게 특히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나 폭행 피해 사건 같은 데서 더 기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하지만 2008도 687 사례에서는 공탁이 단순히 감경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여주기식이나 이런 시간 끌기용 공탁은 감형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진정성 있네.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고, 이 미안한 건 판사죠. 그래서 판사님께 사과문을 쓰고 피해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뭐 반성했다 보기도 하니까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선처 탄원서나 감형 탄원서를 써서 맞대응을 할 거다. 나쁜 짓은 했으나 사정이 있었다. 이런 게 많아지면 판사 입장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정말 피해자들이 잘 뭉쳐야 되지만 콕은 그러질 못하고 있다. 2014도 뭐 이렇게 11086 이런 사례를 보면은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에게 일괄 공탁했으나 금액이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 진정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공탁을 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피해액 대비 공탁 비율이 핵심이다라는 거. 피해 규모가 크면은 공탁도 비례해야 진정성 있는 회복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번 사건에도 공구, 갑드래곤, G1과 같은 인물들의 피해 검증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결국 액수 싸움이 되니까요. 제3자들이 이익을 봤다면서 자기가 그 정도는 아니다, 그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액수를 많이 내릴 거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많이 복잡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심각하게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요. 부디 1심이 빠르게 진행되고 형이 확정되며 나와 있지만 도대체 콕은 다들 뭐 각자 뭐 이득을 보려는 건지 뭐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왜 이러는 건지 참 답답하긴 한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콕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콕재단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폰지 사기 나와 있고, 사라진 4조 원 토큰과 다단계 아시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혹은 제 실제로 그 가족 중에도 당하신 분이 있어서 참 이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한때는 저한테 이제 콕을 하라고 했던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은근히 콕 플레이 해보세요 하고, 너 콕이 뭔지 아니? 콕 한번 해봐라. 콕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근데 결국에는 블로거들도 이렇게 콕 플레이 알고 이제 대응하자 해가지고 변호사님이 이렇게 써주신 이런 글도 있고요. 문제가 좀 심각해요. 뭐 토큰 10배 뛴다면서 유혹을 해서
청년부터 장년까지 물렸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뤘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 보면 재단 관리자인 김판종의 공판이 특정 경제 범죄의 가중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유사수신행 규제법 위반, 방문 판매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근데 6월 8일 기준 여전히 재판이 종료되었거나 결론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없고 계속 진행 중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죠. 진짜 심각하다라는 걸 아마 느껴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콕플레이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